안녕하세요. 책보자 스위밍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로빈 리블렛의 신냉전입니다. 신냉전.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였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것을 두고 신냉전이라고 부르고 있죠.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이니 우리는 멀찌감치 구경만 하면 되느냐. 그러기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자도 한국 독자들을 위한 서문에서 이를 걱정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죠. 대미 수출 규모와 대중 수출 규모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위 싸움을 치열하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두 나라의 눈치를 모두 봐야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손을 잡고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중국과도 관계를 잘 유지하려 애를 쓰고 있지요. 저자 또한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책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은 소련이 아니다. 저자는 과거 냉전 시대의 소련과 지금의 중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소련의 중앙계획 경제체제는 내부적으로 골아썩어서 미국과 유럽의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필적하지 못했죠. 소련의 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미국은 승승장구했고 결국 소련은 자체적으로 붕괴되는 안타까운 결론을 맞이했습니다. 한마디로 혁신을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의 교육체계는 대부분 자국민을 높은 수준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대학들도 과학, 기술, 공학 분야에서 매년 200에서 400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어요. 양자 컴퓨팅을 비롯해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대한 내수 시장을 활용해 알리페이 같은 온라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 위챗 같은 멀티 플랫폼 서비스를 결합한 대규모 디지털 기업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성 및 이미지 인식에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AI 응용 분야에서도 혁신을 주도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뉴스들만 보아도 이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기차 판매량 세계 1위도 중국의 비아디입니다. 또한 중국은 5G 통신망과 AI 산업 육성에도 막대한 양의 국가 자본을 투입하는 것으로도 유명해요.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해요. 얼마만큼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면서도 무섭습니다.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부상. 20세기 초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미국에 도전한 사례들이 몇 번 있었죠. 1980년대 급속도로 성장한 일본과 EU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눌러버렸고 EU는 취지는 좋았으나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견제를 하고 제재를 가한 경우가 없어요. 그만큼 중국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뭘까요? 첨단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히토류 채굴과 가공의 전 세계 90%를 중국에서 합니다. 사실 자원 매장량은 남미와 같은 다른 나라도 만만치 않게 많긴 하지만 채굴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따위 개의치 않아 하는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해요. 2023년에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가공 리튬과 코발트의 90% 이상을 중국이 생산했습니다. 또한 방대한 규모의 내수 시장이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굳이 수출 안 해도 돼요. 14억이 넘는 중국 국민들이 소비해줘도 충분하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제일 부러워하는 점일 겁니다. 내수 시장이 열악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수출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 말이죠. 미국의 제재와 그에 대응하는 중국. 작년부터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심해졌죠. 미국 기업들의 자체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은 물론 반도체 칩까지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생산하지 못하도록 네덜란드의 ASML이 7나노 이하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EUV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를 적대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공무원들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하고 미국의 첨단 국방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필수 히토류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하는 등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눈치 보지 않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바로 보복을 할 수 있는 중국의 자신감과 배짱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지구. 저자는 현재의 G7에 추가로 한국과 호주를 넣어 더 강력한 자유주의 동맹인 G9을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배터리 선진국이고 호주는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져 있다니 괜히 으쓱하네요. 글로벌 사우스도 우리 편으로. 글로벌 사우스란 아프리카, 남미,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 등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을 뜻하는데요. 이들 국가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21세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을 대신할 나라로 인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을 꼽죠. 이들을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구성이 가장 젊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또한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투자를 위해 눈독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내 편으로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신냉전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국에 대한 견제와 제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겠죠. 모쪼록 우리나라는 외교 노선을 잘 선택해 두 나라 사이에서 꾸준히 실리를 얻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